노화가 아닌 염증의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 내려가기가 힘드시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며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하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을 찾으신 73세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한참을 주물러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고 계단 내려가기는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손발은 늘 차가웠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골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무릎, 손가락 마디의 통증, 아침의 뻣뻣함, 계단 오르내림의 두려움,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헛디딤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 후에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의 산책이나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흔한 재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네, 생선 비린내를 잡거나 감기차로 마시던 그 평범한 생강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몸속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는 염증을 잡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명확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생강이 관절 통증을 어떻게 줄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예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염증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면 생강을 섭취해도 그 가치를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작은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만성염증의 위험성과 생강의 해법. 김영숙 어르신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73세의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30분 동안 뻣뻣하게 굳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넘어질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는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이 이러한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골관절염의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뼈 끝에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말랑말랑한 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닳아 떨어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을 떠다니며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고 빨갛게 변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무릎이 부어서 바지가 꽉 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은 무릎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온몸에 염증이 퍼져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순환하며 심장혈관을 막거나 당뇨를 악화시키고 심지어 뇌까지 올라가 신경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무릎 통증은 걸음걸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켜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고관절 골절 원인의 90% 이상이 이러한 낙상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더라도 2년 안에 3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작년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지셨고 그 후부터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 발생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증상 발현 20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독성 물질이 더 빠르고 더 많이 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무릎 통증, 손발 저림 증상이 20년 후에는 손주 이름을 잊거나 집 가는 길을 헤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최근 가스불 끄는 것을 잊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등 깜빡거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만성 피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길이 관절을 태우고 혈관을 막고 뇌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속 쇼가올의 과학적 효능. 김영숙 어르신이 극심한 고통 끝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았고 무릎 연골도 상당히 닳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생강을 꾸준히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생강이요? 그 흔한 생강으로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죠. 네, 바로 그 생강입니다. 하지만 생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드실 수 있기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씹으면 느껴지는 알싸하고 매운맛은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리거나 끓여서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는 가열 과정을 거치면 진저롤이 쇼가올, 쇼제일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생쌀을 익혀 구수한 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도 말리거나 끓이면 원래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바로 염증 공장의 문을 잠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이 공장이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쏟아내니 관절이 아프고 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가올이 몸에 들어가면 그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공장이 멈추니 염증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2g의 생강, 검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단 11일 동안만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통증을 측정했더니 생강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별표 25% 별표나 줄어들었습니다. 단 11일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강이 척추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호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는 소음 장치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강을 연구했더니 생강을 먹었을 때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과하게 활동하여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것을 생강이 진정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생강을 포함한 여러 생약제를 비교한 결과
생강이 이 나쁜 단백질로부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뇌신경세포를 귀한 도자기로 비유하면 생강은 독성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도자기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생강을 2개월 동안 섭취하게 한 실험에서 기억력이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개선된 것입니다. 생강이 기억력에 필수적인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염증을 잡는 강력한 성분인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공장을 멈추고 통증 신호를 줄이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가지셨고 진심으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강이 효과가 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진저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섭취해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실천법.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즉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신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딱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세수 후에 가장 먼저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 말린 생강 2g, 3g 정도,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얇게 썰어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생강 분말이 있다면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핵심, 반드시 말린 생강이나 끓인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해야 진저롤이 강력한 쇼가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생강은 진저롤만 섭취하지만 말리거나 끓인 생강은 쇼가올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팁, 김영숙 어르신은 생강차에 홍차 티백을 함께 우려 드셨습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기호에 따라 흑설탕을 조금 넣으시면 마시기가 편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2. 간식으로 생강꿀절임 섭취.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만드는 법.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정유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슬라이스한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붓습니다.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두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녹아들어 먹기 편해집니다. 섭취, 이것을 하루에 한두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습니다.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한 조각 드셨다고 합니다. 3. 통증 부위에 생강찜질, 주 2회. 통증이 심한 무릎 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생강을 강판에 갈아 거즈에 싸십시오. 그것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아픈 무릎 위에 올려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까지 전달되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주의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얇은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사용하십시오. 생강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딱 이 3가지만 3개월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 오후에 간식 한 조각, 저녁에 찜질 한 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생강 섭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섭취량 제한, 생강은 하루 4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에 속이 불편하면 식후에 드십시오. 고열 시 금지. 39°C 이상 고열이 날 때는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고열이 있을 때 드시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혈액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수단 활용. 생강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지금 복용하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생강으로 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강은 그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꾸준함.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쯤 지나서야 무릎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3개월이 되어서야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추가 팁. 생강 맛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강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따라 섭취하십시오. 또한 생선조림, 제육볶음, 닭백숙 등 요리할 때 생강을 넉넉히 활용하면 비린내와 잡내를 잡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을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생강 한 뿌리를 사서 말리거나 꿀에 재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최소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무릎 통증이나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김영숙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을 절뚝이며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날은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30분 동안 주무르고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대요. 계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내려가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CRP 수치, 겸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입니다. 어르신의 몸속에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이 확실히 잡힌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눈빛이 살아 있으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고 친구들과 시장도 다니신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친구 집도 다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생강 한 뿌리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것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염 효과.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실천량. 하루 2g, 3g 정도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중효과. 생강은 관절 건강 외에도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까지 돕는 천연 보물입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강 한 뿌리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출출하면 생강꿀 절임 한 조각.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에 생강 찜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손주들과 산책하고 친구들과 다시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긍정적인 답을 해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